재해석해서 라이카와 협업했죠. 늘어났다 줄어드는 어떤 도체이기 때문에 야 멋있다. 매킨토시 스튜디오라는 거 6배줌의 렌즈인데 결과값은 어디 나오냐면은 벽에 걸어놨을 때 상당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재밌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스 셀렉트 시간입니다. MV 재해석, 라이카의 여러 카메라들 중에서 가장 아이코닉하고 라이카를 대변하는 카메라가 뭘까요? 바로 M 시리즈죠. 디지털로 변환한 그 이후부터도 M의 어떤 디자인이랄까 컨셉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이 디자이너가 라이카의 M을 재해석해서 디자인을 새로 해봤는데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라이카 하면은 떠오르는 게 심플함 그런 느낌인데 더 심플해진 느낌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셔터 다이얼하고 버튼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이게 아마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각도가 약간 앞쪽으로 슬로프 돼 있어요.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상단에 라이카 로고를 제외하면 전면에는 어떤 로고라든지 그런 걸 볼 수 없는데 라이카 M 시리즈 중에서도 로고를 없앤 모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슷한 컨셉인 거죠. 렌즈도 다시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라이카의 폰트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렌즈가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배터리도 더 단순해지고 아주 디자인적으로 멋있어졌는데요. 기존의 라이카 M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세련돼진 느낌이랄까. 그리고 액정 화면이 굉장히 커진 느낌이고 배터리 충전하는 이 충전기도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실버 모델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라이카의 견고함과 단순함을 그대로 컨셉으로 M을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거 아주 멋있네요. 자, 다음 소식은 너프의 재해석. 그러니까 너프라는 장난감 총이 있죠. 그 너프 중에서 포켓 스트라이크라는 굉장히 컴팩트한 너프건이 있었죠. 호주머니 안에 쏙 넣어도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고 무엇보다도 좀 일반 건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 메탈건하고 비슷한데 그런 느낌인데 이 건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오 이런 느낌으로 바꿨어요. 굉장히 멋있는데요. 뭔가 요즘의 느낌이랄까 굉장히 비비단 컬러도 있고요. 그리고 투명한 것도 있는데 투명한 게 아주 멋있네요. 자 이런 느낌이고 너프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 디자이너가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스폰지로 만든 총알이 이렇게 나가죠. 바우하우스 디자인 느낌을 그대로 담았다. 오,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것도. 다음 소식은 오픈 인터프리터의 01이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계란하고 비슷한데 이 제품은 래빗이라든지 에어핀이라든지 이런 제품들하고 비슷한 컨셉인 거죠. 뭔가 AI가 가미된 어떤 제품인데 이 제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비서의 역할인 거죠. 예를 들면 내 랩탑 안에 요 계란처럼 생긴 01한테 지금 날씨가 어떤가를 물어보면은 연결돼 있는 랩탑이 자신의 브라우저를 연다든지 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날씨가 어떤지를 알려줘요. 일정표에다가 뭘 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AI하고 연계가 돼 있지만 이 AI의 역할이 내 랩탑을 사용하는 거네요. 이거 보다 보니까 허라는 영화가 또 생각이 나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느낌의 영화였는데 지금 보면은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 계란처럼 생긴 요게 재밌지 않나요? 호주머니에다 넣어 다니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얘한테 말하면 되니까 AI의 비서의 등장이다.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지만 스마트폰하고 좀 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음 제품은 슈어의 무브 마이크 소식입니다. 로데라든지 DJI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제 무브 마이크가 많이 나왔었는데 슈어에서는 왜 이런 스타일의 마이크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슈어에서도 만들었네요. 굉장합니다. 사이즈가 일단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뭐 한 회 충전은 24시간 간다고 하는데 대단한데요. 무엇보다도 이 마이크에는 핀 마이크 형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이
스펀지 같은 거를 장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깔끔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다. 문제는 수신기가 없는데 수신기를 별도로 판매를 하네요. 근데 수신기가 좀 큰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크다. 그런데 수신기보다는 아이폰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음성을 받아서 리코딩을 해가지고 그 아이폰 앱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을 편집할 때 가져와서 싱크를 시켜서 편집을 해야 되나요? 그냥 카메라 연결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 너무 크다. 다음 소식은 스카이라이즈의 기술이랄까, 그게 적용된 헬기가 내년부터 실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엔진이 꺼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비행기는 활강을 할 수 있는데 헬기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헬기도 활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로터가 수동으로 돌아가면서 글라이딩 하듯이 착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해요. 이런 기술들이라든지 조종하는 기술들을 전부 자동화시킨 거죠. 내부를 보면은 기존 헬기에 있던 여러 가지 뭐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것들이 싹 없어지고 커다란 액정이 2개가 있어요. 이 액정 2개 모든 걸 다 담았죠. 스와이프를 하면은 시동이 걸린다든지 비행을 할 때도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 해주고 조종사가 가장 편안하게 조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그래요. 기존의 헬기들도 다 이렇게 바뀌면 굉장히 세이프한 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카이 OS라든지 스카이라이즈의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샤오미의 14 울트라 소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 라이카와 협업을 했죠.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렌즈는 무려 수미크론이라고 그래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기술이 들어갔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지금 샤오미에서 상당히 영상과 사진에 포커스를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걸 예전부터 꿈꿨었죠. 스마트폰처럼 얇으면서도 뭔가 미러리스 카메라처럼 기가 막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컨셉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꿈꿔왔었는데요. 이 사진이나 영상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과연 이게 진짜로 샤오미 14 울트라로 찍은 것인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상은 더 대단해요. 영상 보면은 이거는 정말 아리 카메라로 찍은 건지 뭐 레드로 찍은 건지 모를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라이카와 협업을 했다. 다음 소식은 카온 디자인 오피스의 모듈러라는 1등석 디자인인데 메리노 울하고 같이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메리노 1등석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기가 막힌데요. 컨셉이 뭐냐면은 기존의 파트별로 돼 있던 것들이 이 메리노 울의 어떤 신축석이랄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게다가 이제 온도를 가하게 되면은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런 기술과 그런 컨셉을 이용해서 내부라든지 뭐 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어떤 메리노 울의 패턴의 특성을 잘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돼 있는 1등석인 거예요. 실제로 위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벗겨내 가지고 뭐 새 걸 장착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멋진데요. 뭔가 코쿤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틈새를 없앨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모듈이기 때문에 이 모듈을 메리노 울로 이렇게 쌌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기술을 3D 편집 기술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가구, 비행기 시트라든지 뭐 자동차 시트라든지 이런 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은 위즈퍼링이라는 반지인데, 이 반지는 요즘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스마트 링인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속삭이게 돼 있어요. 오픈 AI의 챗 GPT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AI 기술을 동원을 해서 반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면은 뭐 답변을 해준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이어폰을 장착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챗 GPT와 연계된 마이크. 재밌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나올 것 같은데, 블랙과 실버 버전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 링은 ASMR 링이라고 불릴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번거롭잖아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샌더란 아티스트의 플루이드 커런트라는 작품 소식인데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오, 멋있는데요. 뭔가 메탈하고 반투명한 어떤 파란색 구슬이 있고 끝부분에는 침이 달려 있고요. 이거는 위쪽에서 액체, 물이 이제 흐르면 그 물이 또르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조기를 거쳐서 톡톡 떨어지면은 물이 연결이 될 때마다 도체이기 때문에 물방울 자체가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전기가 통하면 불이 켜지는, 그게 하나의 행위가 돼서 예술 작품이 되는. 오, 멋있는데요. 야, 이걸 바라보게 되는 예쁩니다. 스누피 오메가 스워치 소식인데요.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판매가 되기 시작했죠. 이번 문페이지 워치는 기존의 오메가하고 스워치가 콜라보했던 것들이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스누피가 있다. 스누피가 다른지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특히 화이트하고 블랙만 딱 돼 있는 저 느낌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문페이지 돌아가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귀엽잖아요. 마치 이렇게 스누피가 달에 기대서 누워 있는데 요게 점점 사라지면은 달도 마찬가지로 점점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야광이 보이는데 재밌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겟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은 캐시티파이의 아이언맨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뭘까요? 아이언맨의 마스크인데 가방이나 이런 데다가 매달아서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오, 내부에는 에어팟 프로의 케이스가 들어가네요. 아이언맨 시리즈들이 캐시티파이를 통해서 출시가 됐는데 다 사고 싶은데요. 다음 소식은 본베르크의 턴테이블 소식인데요. 야, 멋있다. 턴테이블이 굉장히 슬림하네. 어떻게 보면 가스레인지 느낌도 나는데, 근데 실제로 저 나비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컨트롤이 상당히 레트로 느낌이 있는데 아주 멋있는데요. 레코드판을 연결해 놓고 아날로그를 듣는다. 이 디자인은 왠지 아방가르드한 느낌을 넣었다. 다음 소식은 스캇이라는 산업 디자이너면서 유튜버가 매킨토시 스튜디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야, 이거를 만든 어떤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아이패드 미니가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가 배터리가 다 닳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항상 전원을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뭔가 합쳐보자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매킨토시의 디자인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뭔가 여러 가지 옆에 스피커를 달까 아니면 그 안에 뭔가 온갖 잡동사니를 넣어놓을 수 있게 할까, 이런 고안을 하다가 몇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능들을 더해서 이걸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에어팟 맥스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뒤쪽에는 여러 가지 SSD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지 개념까지 더해서 CAD로 디자인을 하고 3D 프린터로 전부 다 이걸 사출을 해가지고 만들었네요. 근데 되게 멋있는 있는데요. 이런 컨셉의 제품이 있으면 하나쯤 살 것 같아요. 물론 3D 프린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하지는 않는데 이게 실제 제품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테이블 위에 하나 놓고 싶은 어떤 클래식 매킨토시 느낌이랄까, 대단한데요. 다음 소식은 샌드마크의 6배 줌 렌즈 소식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폰에다가 장착을 하는 6배 줌의 렌즈인데 달라요.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아무래도 렌즈 구경이랄까 이런 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상세하게 촬영이 되는 거죠. 와, 근데 너무 크다. 실제로 2배 줌에다가 장착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컨셉의 렌즈입니다. 실제로 촬영된 걸 보니까는 야, 대단한데요. 거의 미러리스 카메라에 망원 렌즈를 장착한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보니까 샌드마크에 여러 가지 괴랄스러운 렌즈들이 많은데 이거는 망원경을 실제로 장착한 예고, 그 다음에 쌍안경 없나 찾아보니까 쌍안경도 있어요. 아무튼 제대로 된 망원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렌즈가 필요하다. 다음 소식은 AI 계산기 소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계산기가 뭔가 멋있다. 계산기가 물론 아이폰에도 있고 안드로이드 폰에도 있죠. 근데 계산기를 굳이 이렇게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계산기가 별도로 있으면은 좀 더 편해. 계산기 앱을 꺼내지 않고 곧바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계산기는 독특한 점이 뭐냐면 뒤쪽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수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얘가
찍으면은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AI가 이제 풀어준다 그래요. 찍어서 푼다. 이거 괜찮다. 다음 소식은 연이어서 계산자인데, 이번에는 잔데 조금 두꺼워. 그런데 여기 이제 버튼만 있고 이 계산된 결과값은 어디 나오냐면은 종이에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프로젝터가 돼서 결과값이 나오는 거네요. 이것도 재밌는데요. 근데 뭔가 예쁘다. 뭐 이런 자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18 더하기 4는 22. 요게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뭔가 계산기하고 자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 두 개를 합쳤네요. 멋져. 아무튼 자다.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레고에서 사고 싶은 제품이 생겼는데 바로 고담시티예요. 야, 뭔가 화려하다. 배트맨의 고담시티를 그대로 레고로 담은, 레고니까 가능한 상당히 크네요. 벽에 걸어놨을 때 상당히 예쁠 수 있는 아트 작품 같은데요. 저 내부의 스토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픈해서 안쪽을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것도 재밌습니다. 야, 근데 레고는 레고를 한다는 거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려진 쿤타시하고 미우라의 디자이너죠. 람보르기니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간디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이제 카운타크라고 이름 지은 건 저는 예전부터 카운타크라고 불렀어요. 쿤타시였지만은. 아무튼 이 멋진 차 70년인가 71년도인가 그때 처음 선을 보였던 이 멋진 차가 지금 봐도 야,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죠. 특히 저 위로 열리는 저 도어를 보면은 야, 이 곡선과 직선의 아름다운 조화라든지. 미우라는 더 이뻐요. 요즘에 이런 디자인이 왜 안 나올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슈퍼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제가 쿤타시는 없지만은 핫휠의 레드라인 클럽에 가입을 해서 핫휠의 스페셜 버전들을 비딩을 해서 구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쿤타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로 구입을 했었죠. 그게 있어서 다시 그걸 꺼내서 한번 보는데 이 작은 미니어처 카도 이렇게 예쁜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명복을 빌었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자 10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문세들렉트 재밌다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